안녕하세요.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김성민입니다. AI ML 서비스 관련해서 제가 소개를 드릴 건데요. 이제 데이터를 한 곳에서 모으고 어떻게 이제 분석을 하고 처리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그거를 어떤 식으로 더 활용을 할 수 있을지 그 활용에 한 예제로 이제 AI ML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 얘기 드리고 싶은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AWS에서는 저희가 이제 AI ML 관련해서 모든 개발자들에게 AI ML 도구를 제공해 주겠다는 커다란 하나의 미션이 있고, 그리고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가 어떠한 AI ML 그 서비스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그걸 소개를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AI ML 서비스들을 전체적인 머신러닝 워크플로우 상에서 어떤 시점에 어떤 서비스를 활용하는 게 좋은지 이런 활용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가상의 스타트업의 어떤 성공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얘기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이제 스타트업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스타트업은 이 스타트업도 역시 다른 스타트업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MVP 제품을 개발하고 그걸로 이제 로켓처럼 성공을 하고 싶다는 그런 부품 꿈을 안고 시작한 스타트업인데요. 이 스타트업이 풀고자 하는 문제는 지금 옆 보이시는 그 화면처럼 어떤 뉴스 기사에 있는 기사가 있고 거기에 어떤 광고를 이제 붙여서 그 광고의 효율성을 높이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둘 A와 B 중에 어떤 광고가 더 효율적인지 이제 이런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잠깐 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쪽은 그냥 고급 시계 사진이고 다른 쪽은 이제 등산 장갑에 관련된 그 광고인데요. 어떤 게 좋을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A보다는 B, 그러니까 등산 장갑이 조금 더 효율적인 광고로 보이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를 하나씩 좀 짚어보면, 먼저 저 기사 속의 저 사진을 보면 저 사진의 인물이 이제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등산용 그 신발도 신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을 자세히 보시면 등산용 장갑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기사를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저렇게 등산 관련된 상품을 소개해 주는 게 그냥 고급 시계를 소개해 주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스타트업 역시도 이제 그러면 우리가 가장 어떤 기사라든가 어떤 컨텐츠에 가장 적합한 광고를 어떻게 선택을 할 거냐. 이런 비즈니스적인 문제를 풀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사례처럼 근데 만약에 저런 이미지 안에다가 우리가 어떤 정확한 태그를 달 수가 있다면 저런 광고를 쉽게 저런 적합한 광고를 좀 더 빠르게 그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저 이미지가 한두 장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수천 장, 수백만 장의 이미지를 어떻게 빨리 태깅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에 빠진 거죠. 그런 경우에 실제 이제 머신러닝 같은 것들이 이러한 문제를 쉽게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시스템화 시켜 가지고 생각을 해 보면 어떤 이미지가 있고 그 이미지를 사람이든 아니면 어떤 기계겠죠, 실제로는. 기계가 자동으로 태깅을 해 주고 그 태깅한 결과를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해 가지고 분석을 하고 이제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저렇게 그 등록된 이미지를 해서 자동으로 태그를 추출하는 작업, 저 작업이 자동화될 수 있다면 이 시스템이 쉽게 만들어지고 어떤 제품으로서 활용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인제 저희의 그 AWS 서비스의 이제 AI ML 서비스를 한번 쭉 훑어보셨는데, 그중에 맨 위쪽에 보면 이제 AI 서비스라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저희가 아마존 레코그니션이라고 해서 어떤 그 이미지라든가 비디오를 자동으로 분석해 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그림처럼 왼쪽에 어떤 이미지를 주면 오른쪽의 이미지처럼 아마존 레코그니션이 이렇게 분석을 해서 자동으로 결과를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스타트업에서는 그러면 저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미지를 자동으로 태깅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어떤 이미지를 이제 API 게이트와 S3를 통해 가지고 S3에 저장을 하고, 즉 S3가 일종의 이제 데이터 레이크 같은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저장된 이미지를 이제 자동으로 아마존 레커그니션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고, 그 분석한 결과를 일렉서치에 저장을 해서 검색이라든가 이제 분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이제 만드신 거죠. 그래서 그 시스템을 간략하게 이제 보여드리면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올려주면 그 이미지에서 분석을 해서 이제 어떤 이미지 태그라든가 그 다음에 이미지의 이제 분석 결과들을 저렇게 이제 비주얼라이징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데모를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그 데모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지금 GitHub 주소를 보여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이미지를 등록을 하면 그 분석 결과를 대시보드화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샘플로 한 5장의 이미지, 뭐 강아지랑 고양이, 그리고 이제 사람, 이런 5장의 이미지 정도를 이제 제가 등록을 하면, 그러면 자동으로 등록이 되고, 그리고 이게 일렉서치에 이제 키바나를 통해서 저희가 이걸 비주얼라이징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등록이 안 된 상태고, 그래서 저게 이제 처리가 되면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분석 결과가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했는데, 그러면 저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거냐? 다른 사례로 한번 더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미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음성, 특히나 이제 그 어떤 고객센터의 통합을 가지고 고객과의 통화 내용을 가지고 어떤 분석을 하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도 저렇게 비슷하게 구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맨 왼쪽에 어떤 음성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 음성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텍스트로 전환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텍스트를 가지고 거기에서 그 텍스트의 내용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아니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전부 분석을 해서 마찬가지로 어떤 일렉서치라든가 이런 분석할 수 있는 비주얼라이제이션 툴에 보내서 이제 그 처리를 하는 거죠.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앞서 보여드렸던 그 이미지 자동 태깅하고 상당히 유사한데요. 이제 음성 데이터를 S3로 또 저장을 하고, 그렇게 S3로 저장이 되자마자 저희가 그 음성 정보를 어떤 텍스트로 전환을 하는 그런 이제 AWS의 AI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 있는데, 그때 사용되는 그 서비스 이름이 트랜스스크라이브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스크라이브로 음성 정보를 텍스트로 전환을 하고, 그 결과를 다시 이제 S3에 저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그 주제라든가 아니면 키워드라든가 아니면 감성 분석 같은 거,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이런 식의 그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 컴프리엔드라고 하는 AI 서비스를 활용을 하셔서 그 결과를 이제 일렉서치 서비스에 넣어서 아까처럼 분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해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다행히도 저희가 여러분들이 저렇게 시스템을 구성할 필요가 없이 실제로 AWS는 컨택트 렌즈라고 하는, 즉 고객센터의 음성 정보를 가지고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 사진처럼 그거 이제 그 텍스트 분석을 하고 거기에서 감성 분석 같은 것도 해서 그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딱히 여러분들이 만드실 필요가 없이 저런 서비스를 바로 활용하셔서 이제 시스템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뭐 컴프레hen드라든가 트랜스크라이브라든가 몇 가지 서비스를 소개해 줬는데, 그거 말고도 다른 어떤 쓸만한 것들 없느냐,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얘기를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앞서 이제 설명드렸던 이제 컴프레hen드라고 하는, 즉 자연어 처리 서비스가 있는데, 이 컴프레hen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한글 텍스트 분석 에즈에서 보이듯이 이렇게 일반적인 텍스트를 주면 그 텍스트 안에서 엔티티를 찾아냅니다. 즉 어떤 이 텍스트 안에 있는 단어가 건물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는 건지, 이런 엔티티를 찾아내는 기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텍스트 문장 내에서 주요 키워드가 뭔지 이걸 이제 찾아내는 기능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이제 이 텍스트의 그 감성, 부정적인 내용이 많은지 긍정적인 내용이 많은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서 보여줄 수 있는, 이렇게 API 형태로 제공을 하는 이 컴프레hen드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이제 또 한 가지는 지금처럼 이제 어떤 그 온라인 쇼핑이 활발하고 이런 경우에 이제 온라인 상에서의 어떤 트랜잭션의 사기를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쉽게 감지해 줄 수 있는 이제 AWS의 프로드 디텍터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예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사용자의 트랜잭션 내용을 그 프로드 디텍터 쪽으로 보내주면 프로드 디텍터가 자동으로 이 트랜잭션이 어떤 사기성인지 아니면 문제가 없는 어떤 트랜잭션인지 이걸 분석해서 다시 이제 그 제공을 해주는 이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온라인 사기 탐지 같은 거를 실시간으로 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이런 프로드 디텍션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쉽게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말이 필요 없는 서비스죠. 저희들 아마존닷컴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제 추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저희가 개인화 추천이라든가 아니면 상품 추천과 같은 이제 그런 추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퍼스널라이즈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고 이거는 어떤 제가 그 고객 사례를 최근 저희 이제 케이스 스터디로 올라온 고객 사례를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브랜드라고 하는 이 고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퍼스널라이즈를 도입한 이후에 상품 클릭률이 무려 15%나 이제 상승을 했다고 저희들한테 이제 공유를 해주셨는데요. 이렇듯이 어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그 어떤 추천 솔루션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별도로 구축하실 필요 없이 이제 아마존의 퍼스널라이즈를 활용하셔서 이제 그 어떤 상품 클릭률의 효과라든가 아니면 사용자들의 그 UX 만족도를 좀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 외에 이제 저희가 AI 서비스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한 번에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크게 분류를 해보자면 하나는 AI 서비스가 사람이 하는 일을 되게 흉내내는 그런 서비스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걸 응용을 해서 그 응용 서비스로 만들어진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을 흉내낸다고 한다면 이제 보고 듣고 말하고 또 이제 읽고 이해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보는 거는 앞서 설명드렸던 레커거니션이라는 서비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듣고 말하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텍스트 자체를 그 자동으로 읽어주는 폴리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시켜주는 트랜스크라이브 그리고 이제 읽고 이해하는 거는 자연어 처리 서비스인 컴프레hen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서비스가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저희가 이미지에 들어가 있는 어떤 글자라든가 아니면 PDF로에 들어있는 그 문서 같은 경우를 자동으로 거기에서 그 글자를 추출해주는 텍스트랙트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제 그 외에 이제 응용 서비스 이런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이제 자주 사용되는 서비스를 만들어낸 게 저희가 이제 주로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포캐스트 그다음에 이제 검색용으로는 캔드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채팅할 때 이제 자동으로 사용자의 어떤 인텐트라든가 의도라든가 이런 거 파악할 수 있는 이제 렉스 그리고 이제 개발자들한테 필요한 어떤 코드 리뷰라든가 아니면 그 프로파일링 같은 거를 자동으로 대신해주는 이제 코드 구루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어떤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지 않고도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하셔서도 충분히 좋은 그 AI, ML 프로덕트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이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이미지 태깅 시스템을 자동으로 해드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이 스타트업이 한 6개월 정도 운영을 해서 드디어 이제 작은 로켓을 쏘아 올렸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그 ET 사진이라든가 뭐 에어리언 사진이라든가 이런 외계인 사진 또 이런 좀 우스꽝스러운 사진들이 막 들어와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태깅을 하지?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ET라고 한다면 ET라고 태깅을 하고 싶은데 이게 제대로 태깅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에어리언이나 프레디터도 마찬가지고 이제 다른 사진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어떻게 태깅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우리가 이제 다른 사례를 가지고 한번 그 방법을 생각해 볼 건데요. 이제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신규 프로덕트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프로덕트를 마케팅하기 위해서 어떤 고객층에 마케팅을 하는 게 좋을지를 판단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가장 먼저 시도하는 방법은 이렇게 어떤 인풋 데이터가 있다면
그거를 저희가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규칙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연령이라든가 아니면 이 사람은 과거에 뭐 샀으면 어떤 걸 좋아하는 것 같고 이런 룰들을 쭉 만든 다음에 이렇게 인풋 데이터에 그 룰을 적용을 해서 이제 실제 아웃풋인 어떤 고객 세그먼트를 만들어내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런 룰을 굳이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기계가 어떤 데이터를 보고 자동으로 그 룰을 생성을 해내고 그리고 인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데이터에 바로 기계가 자동으로 만들어낸 룰을 적용을 해서 예측을 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비교를 해 보면 즉 사람이 룰을 만드는 부분을 기계가 일부 데이터를 가지고 자동으로 그 룰을 만들어내는 과정. 이걸 저희가 일종의 머신러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원하는 이런 그 이미지 레이블링 자체도 저런 방식으로 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인제 저희가 그 아마존 레코그니션 서비스를 가지고 레이블링을 자동으로 했는데 이렇게 그 아마존 레코그니션이 자동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이미지가 나왔다면 다시 그 이미지를 를 사람이 이렇게 데이터를 밀어 넣어 주고 그래서 자동으로 그 아마존 레코그니션이 자동으로 학습을 해 가지고 모델을 이렇게 업데이트할 수 있으면 '이거를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아마존 레코그니션 커스텀 네이블을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인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사진처럼 어떤 기계 부품이라든가 이런 그 옥수수 사진이 있는데 이거를 인제 저희가 보통 그냥 기계 아니면 식물 아니면 옥수수 이렇게 한 가지로 일반적으로만 분류가 되는데 저희는 약간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좀 더 특수하게 구분을 하고 싶은 거죠. 만약에 아래 사진인 옥수수 화면 사진이라고 본다면 스위트콘이냐 필드콘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싶은 니즈가 있을 텐데 이것들을 레코그니션의 커스텀 레이블을 사용을 하시면 먼저 이렇게 커스텀하게 모델을 갱신하고 싶은 그때 데이터를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그 데이터를 사람이 직접 레이블링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시 아마존 레코그니션 커스텀 레이블링을 통해서 그 아마존 레코그니션의 그 내부 모델을 다시 재학습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인제 이렇게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더라도 그렇게 커스텀 레이블로 학습된 모델이 적용이 돼서 쪼금 더 특화된 식별을 저희가 할 수가 있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저런 그 모델을 새로 만들 필요 없이 그냥 그 레코그니션의 모델을 이렇게 데이터만 밀어 넣어 줘서 인제 갱신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모델을 다시 재활용하는 이런 식으로 인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인제 여기서 한 가지 쪼끔 어려운 점은 뭐냐면 만약에 저런 과정들을 저희가 이제 약간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그거를 워크플로우처럼 한번 흘려보내고 싶다. 이제 그런 경우가 필요할 텐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아마존 오그멘티드 AI 즉 그러니까 오그멘티드가 인제 증강 이런 뜻이니까 저희가 이제 증강 형식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클라이언트가 지금 인제 아마존 레코그니션 같은 걸 활용을 해 가지고 인제 이렇게 분류를 해 놨는데 그게 좀 오류가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그렇게 그 오류가 있어 보이는 그 데이터를 사람한테 보내주면 그 사람이 인제 직접 레이블링을 하고 그러면 그 레이블링한 결과를 실제 인제 재학습이 필요 없이 하는 과정들을 이제 자동으로 인제 해 주는 거죠, 저런 워크플로우 상에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화면처럼 사람이 직접 레이블링이 필요한 그런 사진들을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해 주면 이제 사람이 저기에다가 인제 기록을 합니다. 인제 이게 수영을 하는 사진인지 아니면 축구를 하는 사진인지 해서 이렇게 레이블링 해 준다든가 아니면 인제 텍스트 레이트처럼 인제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추출하고 싶었을 때 추출된 텍스트의 철자가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텍스트가 뽑혀진 영역이 잘못됐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레이블링하고 좀 수정을 해 주면 사람이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그게 모델에 반영되도록 이제 이런 시스템이 갖춰준 게 아마존 오그멘티드 AI인데 근데 이제 오그멘티드 AI 같은 경우는 레코그니션과 텍스트레이트 두 가지 서비스에 적용이 되고 또 한 가지 인제 제한된 부분이 뭐가 있냐면 만약에 저것보다 좀 더 광범위한 종류의 그런 데이터 레이블링을 한다든가 아니면 대규모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레이블링 하고 싶다. 이제 그럴 요구 사항이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아마존 세이지메이커의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하는 데이터 레이블링 서비스가 있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분류라든가 아니면 영역을 지정한다든가 이제 아니면 엔티티를 찾는다든가 이제 각종 다양한 이제 비디오 분석까지도 이제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라운드 트루스를 활용하시면 앞서 설명드린 오그멘티드 AI와 비슷하게 이제 그 어떤 로우 데이터가 있으면 그 로우 데이터를 해서 보고 거기에서 그 일부 데이터는 머신러닝으로 분류를 하고 일부 데이터는 이제 머신러닝한 결과를 보고 그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 좋지 않은 결과만 사람한테 분류를 하도록 레이블링을 하도록 이제 보내줘서 실제로는 그 사람이 처리할 데이터의 그 양을 줄여가지고 이제 그 레이블링하는 작업의 비용을 70%까지 이제 절감을 해주는 이제 이런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데이터 레이블링까지 해서 서비스 개선을 하고 지금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성공적으로 드디어 이제 로켓을 쏠 준비가 됐는데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제 회사가 크게 성장을 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거의 이제 그 머신러닝의 4대 천왕이라고 생각되는 저런 분들하고 버금가는 훌륭한 분들을 이제 머신러닝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순히 어떤 이미지 태깅이라든가 그 광고를 넘어서서 약간 비주얼 서치 같은 걸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면 그 사진하고 유사한 이런 사진들을 다 찾아준다든가 아니면 상품을 찾아준다든가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이럴 때 우리가 이미 머신러닝 팀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되신 거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 과정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면 결국에는 데이터를 가지고 기계가 자동으로 이제 룰을 만드는 이제 이 과정이기 때문에 저 과정을 우리가 좀 더 쉽게 할 수 있으면 빠르고 그 쉽게 저런 서비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신 거죠. 그래서 그런 그리고 저런 이제 머신러닝을 이제 하려면 그래서 저 과정들을 한번 쭉 좀 더 세분화 시켜 보면 이제 맨 먼저 어떤 그 머신러닝에 필요한 학습할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걸 레이블링하는 작업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 데이터를 학습할 어떤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작업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렇게 알고리즘을 선택한 다음에 그거를 그 알고리즘을 트레이닝 시킬 수 있는 환경 구축을 한 다음에 실제 데이터로 그 트레이닝을 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고 그렇게 모델을 만든 거를 실제 그 서비스에 쓸 수 있도록 디플로이를 하고 그래서 그 디플로이를 해서 이제 서비스에 활용하고 운영하는 이런 총 6가지 정도의 단계로 그 머신러닝 작업을 하실 텐데요. 이 단계를 조금 더 크게 분류를 해보면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학습할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빌드 단계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실제 데이터를 그 트레이닝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모델을 만드는 작업을 저희가 트레이닝 작업 그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이제 서비스에 배포해서 운영하는 거를 이제 디플로이 단계 이렇게 크게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런 3가지를 그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AWS의 이런 서비스를 쭉 보니까 그중에 이제 ML 서비스라고 하는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이지 메이커를 활용을 하셔서 이제 쉽게 저런 작업들을 그 엔드 투 엔드로 수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세이지 메이커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든가 개발자들이 이제 엔드 투 엔드로 그 기계학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제 프로덕션 레벨까지 그 만들 수 있는 이것들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종합해서 제공해주는 하나의 큰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별도로 어떤 그 작업 환경을 구축한다든가 이러실 필요가 없고 실제 사용한 만큼만 이제 지불하시면 되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의 그 AWS 콘솔에 이제 들어가셔서 세일즈 메이커를 선택해 보시면 지금 보이시는 그림처럼 그 데이터 그러니까 머신러닝 그 작업을 하실 때 항상 하시게 되는 데이터 레이블링 작업, 그다음에 모델을 구축하고 그걸 트레이닝 하는 데 필요한 어떤 작업들, 그리고 이제 배포 관리를 하는 그런 작업들, 그런 작업들에 관련된 그 기능들을 저렇게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라운드 트루에서 레이블링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주피터 노트북 같은 거를 사용하셔서 이제 모델을 개발하고 트레이닝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 인퍼런스 같은 걸 활용하셔서 배포하고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머신러닝 작업이
저렇게 빌드, 트레인, 디플로이 단계 크게 보면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지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 세 가지 단계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더 효과적인 툴이 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 그래서 그렇게 반복적인 작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해 주는 툴이 뭐냐면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는 사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일종의 IDE라고 생각하시면 되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프로그램 개발하실 때 사용하는 그런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든가 파이참이라든가 인텔리제이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즘이 아니라 사실 프로그램을 하실 때 저런 메모창 같은 데서 코딩을 하시고 하시진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머신러닝 하실 때도 저렇게 머신러닝 전체 과정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이제 IDE 개발 환경이 구축되어 있으면 이제 머신러닝 워크플로우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쉽게 하실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서비스가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이제 빌드 트레이닝 단계, 그다음에 디플로이 모니터 단계, 그다음에 이제 모델을 자동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배포하는 단계, 이런 단계들을 하나의 서비스,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 내에서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중에서 맨 먼저 저렇게 이제 노트북을 한번 생성을 해보면 이런 형태로 이제 노트북 화면이 뜰 거고, 그래서 노트북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실제 코딩을 하시는 거죠. 세이지메이커의 세션을 이제 열고, 그 다음에 세이지메이커로 해서 이제 뭐랄까 모델을 개발할 이제 장비들하고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모델의 데이터에서 이제 데이터를 학습할 그런 이제 알고리즘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 환경 변수 같은 거, 즉 하이퍼 파라미터 같은 걸 설정을 해주고 실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한 결과를 이제 모델이 나오면 그 모델을 바로 디플로이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바로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의 노트북에서 이제 모든 걸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요거는 이제 하나의 세이지메이커 노트북 스냅샷을 보여드린 건데, 지금 보이시는 그림처럼 코딩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에서 나온 결과를 이렇게 바로 비주얼라이징 한다든가, 디버깅을 한다든가, 이런 과정들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 과정들이 이렇게 상당히 반복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특히나 이제 빌드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협업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머신러닝 연구하시는 분들끼리 이제 협업을 해야 되고 이제 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본인의 노트북을 다른 분한테 이제 공유를 한다든가 이런 기능이 필요할 텐데요. 이제 그런 기능들이 쉽게 되는 게 이제 세이지메이커 노트북을 사용하시면 그런 기능이 쉽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자기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노트북을 이렇게 원클릭으로 공유를 해드리면 다른 분들이 바로 그걸 받아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머신러닝을 하다 보면 이제 트레이닝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런 변수들을 설정을 해가면서 이제 실험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런 여러 실험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우리가 그 실험이 잘 됐는지 추적을 할 거냐, 이것도 하나의 커다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쉽게 추적하고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서비스가 세이지메이커의 익스페리먼트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익스페리먼트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이렇게 이제 테레커 코드를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코드에다가 삽입을 하시고, 그다음에 실험 환경을 설정하신 다음에 실제 이제 학습을 시키면, 그러면 이제 지금 보이시는 그림처럼 이런 식으로 실험에 대한 결과들을 추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세이지메이커 화면으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각 실험마다 어떤 실험이 진행이 됐고 그 실험의 히스토리가 나오고, 그다음 그 밑에는 이렇게 그래프 형태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실험들을 한눈에 이제 비교해 보실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세이지메이커 익스페리먼트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상 프로그램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머신러닝 자체도 저렇게 학습하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되면 디버깅을 한다든가 이런 좀 작업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약간 도와줄 수 있는 서비스가 세이지메이커 디버거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 세이지메이커 디버거를 활용을 하시면 이렇게 디버깅 할 때 어떤 부분에서 잘못되면 감지를 해야 될지 저런 룰을 이렇게
그 트레이닝 하실 때 입력을 해 주시면 트레이닝 하는 동안에 저 룰에 인제 그 매칭이 돼서 뭔가 잘못된 것 같다 하면 사람이 자동으로 알람을 받을 수가 있게끔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신러닝 작업 자체가 한번 모델을 학습시킬 때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는데 그때 저 과정들을 다 사람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룰에 걸리면 그때 알람을 받고 그때 인제 실제 볼 수 있도록 이런 식의 그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인제 그 빌드도 하고 트레이닝도 하고 인제 마지막으로 모델이 다 만들어졌으면 이걸 디플로이 해야 될 텐데 이 디플로이 할 때도 저희가 멀티모델 엔드포인트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델을 만드시게 되면 그 만들어진 모델을 하나의 엔드포인트에다가 그 배포를 하는데 만약에 어 모델 하나마다 엔드포인트 하나씩 만들어진다면 비용도 많이 증가가 되고 특히나 이제 A/B 테스트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동적으로 모델을 바꾸고 싶다든가 이런 부분이 어려울 텐데 엔드포인트 하나에 여러 가지 모델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제 비용도 절감하고 그다음에 A/B 테스트라든가 아니면 모델을 경우에 따라서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서비스가 그 AWS 그 엔드포인트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모델을 인제 배포하고 나서 그러면 이게 다 끝나냐? 인제 그렇지 않은 게 앞서 이제 이미지 태깅 문제에서도 제가 보여 드렸듯이 한 6 개월쯤 이제 지나니까 막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서 인제 기존에 학습했던 모델들이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배포된 모델들이 정상적으로 잘 동작을 하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성능을 내고 있는지를 항상 모니터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모니터링 자체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제공해 주는 서비스가 세이지메이커 모델 모니터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활용을 하시면 어떤 모델이 지금 서비스 중이고 그때 그 지금 성능이 어떻게 나오는지 뭐 정확도라든가 아니면 커버리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시각화해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한번 다 정리를 해 보면 그러니까 머신러닝의 작업들은 이제 빌드, 트레인, 디플로이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 단계로 있고 이것들이 상당히 이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들이다. 그래서 이런 반복적인 작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툴을 쓰면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을까? 그거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AWS는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라는 거를 서비스를 제공해 드린다. 그리고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에서 만약에 빌드 단계에서는 세이지메이커 노트북을 활용하셔서 그 학습 모델 구축이라든가 협업을 하실 수가 있고 트레이닝 단계에서는 모델 실험이라든가 그다음에 인제 디버깅 같은 걸 하실 때 그 익스페리먼트라든가 아니면 디버거를 사용하셔서 쉽게 인제 그 트레이닝 하실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모델이 다 만들어지면 원클릭으로 인제 모델을 배포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다. 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세이지 메이커 노트북을 딱 켜셔서 드디어 인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상태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의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 스타트업도 이제 본인들만의 모델을 만들려고 이제 세이지 메이커 스튜디오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제 단순히 이미지 태깅이 아니라 여기에서 인제 비주얼 검색까지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형태의 모델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어떤 원피스가 들어오면 어떤 세이지 메이커에서 만든 모델을 통과를 시켜 가지고 그거를 인제 그 일렉서치에 인제 K 니어스트 네이버 서치를 활용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유사한 원피스를 찾아주는 이제 이런 식의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기존의 이미지 태깅 시스템을 한번 살펴보면 이미지가 들어오면 그거를 그 아마존 레코그니션을 통해 가지고 인제 분석한 결과를 일렉서치에 넣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저 부분에서 만약에 저희가 비주얼 서치로 확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레코그니션 서비스 부분을 이제 세이지 메이커로 바꿔치기를 하고 그러면 세이지 메이커를 이용을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원하는 저런 모델을 이렇게 노트북과 그다음에 인제 그 세이지 메이커 엔드포인트를 사용해 가지고 인제 그 트레이닝 해 가지고 만든 모델을 배포해서 바로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인제 여기까지 해 보면 '아 머신러닝 모델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다.' 인제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지만 저런 과정들이 상당히 지루하고 그다음에 좀 너무 반복적이다 보니까 '저것도 역시 좀 자동화하면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가
그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오토파일럿이라는 게 있는데요.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런 모델을 개발하거나 이런 부분에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어떤 데이터셋만 준비를 하면 그 데이터셋에서 모델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모델 개발에 필요한 어떤 특징들을 그 데이터에서 특징들을 찾아내는 피처 엔지니어링도 자동적으로 해주고 거기에 이제 모델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어떤 매트릭을 사용했는지 어떤 모델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그래서 전 과정을 자동화시켜주는 그런 서비스가 세이지메이커 오토파일럿인데요. 그래서 이 오토파일럿을 사용하시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 어떻게 어떤 모델들을 이 오토파일럿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고 그 다음에 데이터는 어떤 형태인지 이제 데이터 분석한 결과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한계점은 뭐냐면 아직 오토파일럿은 테이블 형태의 즉 그러니까 뭐 엑셀의 그런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들에 대해서만 이런 자동화된 모델 생성을 하고 이미지 같은 이런 것들은 아직 이제 그 생성을 못 해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오토파일럿을 사용하시면 저런 머신러닝 그 모델을 만들어낸 과정을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보면 이제 나도 이제 머신러닝 모델도 좀 만들어 볼 수 있고 아니면 오토파일럿 같은 걸 사용을 해 가지고 일단은 그냥 단순 뭐랄까 자동으로도 모델을 한번 만들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자신감이 들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이게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하고 약간 '머신러닝 어려운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들 수가 있는데요. 그랬을 때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뉴턴이 얘기한 그 "거인들의 어깨 위에서 서 있다면 좀 더 멀리 볼 수 있다." 이제 이 말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하실 때 처음부터 모든 모델을 그 밑바닥부터 만드실 필요가 없이 이미 잘 만들어진 알고리즘과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거기에 여러분들만의 그 어떤 피처를 추가를 해 가지고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시는 게 훨씬 더 쉽고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빌트인된 알고리즘들을 많이 제공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머신러닝이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 분들은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시는 거를 저희는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드디어 인제 저희가 단순히 인제 이미지 태깅 시스템에서 이제 비주얼 검색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만들었고 '이제 인제 성공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에서 지금까지 했던 비즈니스 문제를 한번 쭉 어떻게 풀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요. 맨 먼저 비즈니스적인 문제에 대한 정의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장 적합한 광고 신문이라든가 어떤 콘텐츠에 맞는 가장 적합한 광고를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문제를 만약에 이미지의 태깅을 자동으로 할 수 있다면 저게 쉬울 것 같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 이미지 오토 태깅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런데 그것만은 좀 부족해서 우리 나름대로 어떤 이미지의 레이블링을 다시 하고 싶다. 그래서 레이블링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을 했고 그리고 인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확장을 해서 인제 비주얼 서치까지 가능한 이런 모델까지 직접 만들어 봤는데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데 정말 이렇게 했는데 저게 그 빠르고 정말 비용도 그렇게 크지 않게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 운영할 수 있을까? 실제 프로덕션에 적용했을 때?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비용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 시킬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게 모델을 돌릴 수 있을까? 이제 이걸 이제 고민하실 때는 이제 맨 마지막으로 저희가 머신러닝 프레임워크와 인프라스트럭처에 있는 서비스를 인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제 먼저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머신러닝을 하게 되면 인제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하는 작업들이 상당히 액티브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비용이 즉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한 번 트레이닝한 모델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모델을 활용을 해서 인퍼런스 하는 작업들, 예측을 하는 작업이 실제로 비용의 90%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 보통 이제 딥러닝 같은 거 트레이닝 하실 때 GPU 장비를 쓰실 텐데 만약에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을 때 GPU 장비를 쓴다면 보통 트레이닝 할 때는 한 번에 여러 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인제 트레이닝을 하다 보니까 GPU를 한 90% 이상 활용을 하는데
실제 서비스 할 때는 이렇게 배치 사이즈가 작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장씩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 GPU 활용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세션을 늘려 가지고 여러 프로세스들이 동시에 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하고 그 이렇게 이미지 처리하는 양은 똑같이 두고 배치 사이즈는 똑같이 두고 세션만 늘려 본다고 했을 때도 사실 그 GPU의 활용률이 그렇게 또 급격하게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약간 비용 최적화했을 하려고 한다면 실제로 트레이닝 했을 때랑 할 때랑 그다음에 인퍼런스 할 때랑 인제 쪼끔 더 다른 사이즈의 GPU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만약에 그러니까 만들어진 모델 가지고 추론을 하신다고 한다면 쪼끔 더 작은 사이즈, 작은 사이즈의 GPU 장비를 사용하시는 게 그다음에 효율적이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배치 사이즈가 작았을 때는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비용 최적화를 해서 머신러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제 해 드리고 있는 서비스가 뭐냐면 그 아마존 일렉트릭 인퍼런스라는 게 있는데, 이걸 활용을 하시면 인제 기계학습 추론 비용을 인제 그 줄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저희가 머신러닝용 칩을 또 새로 개발한 게 있는데, 머신러닝 인퍼런시라고 하는 칩이 있어서 이걸 활용을 하시면 기존 GPU나 CPU 대비 인제 40% 정도로 저렴한 게 비용은 저렴한데 성능은 3배 이상 높은 처리량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이제 머신러닝을 좀 더 비용 최적화해서 쓰실 수가 있고, 드디어 인제 이 스타트업이 인제 성공을 한 거죠. 그리고 저희의 미션인 이제 여러분들에게 머신러닝 도구를 모두 제공을 해 드렸고, 그래서 실제 AWS 머신러닝 도구들은 이렇게 AI 서비스, 그다음에 ML 서비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실제 저런 서비스를 활용하실 때는 처음부터 모델을 만드는 것보다는 AI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서비스를 한번 출시를 해 보시고, 아니면 AI 서비스로 활용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제 세이지메이트 같은 걸 써 가지고 실제 모델을 개발하는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작업을 하시는 게 작업을 하시길 제가 권장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인제 마지막으로 오늘 했던 이런 내용들에 대한 레퍼런스 자료가 있으니까 이 세션이 끝나면 한 번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인제 실제 핸즈온 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예. 오늘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예. 약간 시간이 오버됐는데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